제가 요건을 좀 살펴봤거든요. 예.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본사를 말씀드렸던 그 예.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할 것, 예. 그리고 본사 직원, 그러니까 본사 직원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종업원들, 상시 종업원의 50% 이상이 거기서 출근하고 실제로 예. 근무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인데 예. 이 두 가지 조건이 또 뭐하고 맞아야 되냐면 말씀드렸던 가업상속, 가업승계 요건하고 맞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가업상속, 가업승계 요건은 뭐가 있냐면 가업상속, 가업승계를 받은 후 5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5년만? 예. 그럼 5년 거기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상속세만 100% 빠지게 되는 거고 거기다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냥 상속세를 빼먹기 위한 루트, 세법에서는 루프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루프홀로 남용될 소지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 왜 5년이라는 그 단소조항은 왜 단 거예요? 원래는 이게 10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7년으로 줄었다가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땐 15년이었고요. 15년, 10년, 7년, 지금 5년으로 줄어 있는 상태이고. 아, 그럼 원래 이 법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에 우리나라? 아닙니다. 가업상속에 관련된 규정과 밸류업에 해당되는 중견기업이 동시에 만족시켜서 인구 소멸 지역에서 그 회사 본사를 이전하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니 이전과 더불어서 가업상속과 관련된 규정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엔드 조건인 거죠. 근데 그 엔드 조건에 보면 가업상속은 상속받은 후로 5년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본사를 옮기고 본사 직원의 50%를 지역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인구 소멸 지역에 갖다 놨다가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상속은 다 빠졌으니까 다시 그 직원들을 롤백 시키면 되거든요.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 옮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냥 세금, 상속세를 한 번 딱 털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 설비의 50% 이상을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해라라고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생산 설비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지어놓으면 최소 30년을 가는 거거든요. 예. 그 조건이라면 혹시 조금 그래도 정말 기회발전 특구, 인구 소멸 지역을 위해서 이 제도를 들여왔겠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시행령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고작 4개월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시행령을 들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시행령은 국회의 동의가 없이도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내년 1월 말 2월 초쯤에 기재부가 원하는 안대로 다시 말하면 상속세를 최대한 많이 빼먹을 수 있는 안대로 이 시행령이 확정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예측하고 있는 거는 이 상시 종업원 수라고 하는 거를 앞에 상시를 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럼 1년에 뭐 한 몇 달간 이상 시행령으로 정할 수도 있고. 정규직이 아니라 파견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고용을 바꿔가지고 사실상 본사 업무는 여전히 서울 수도권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냥 외형상 요건만 그렇게 맞춰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있었던 가업상속 관련한 그 5년치 통계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걸 찾아본 결과 가업상속을 받은 이후에 적지 않은 가업상속을 받은 기업들이 사후 요건을 지키지 않아서 추징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업상속 관련해서도 이미 그렇게 상속세만 빼먹고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추징당한 사례가 많은데 그거를 보완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지금 밸류업 스케일업 걸고 뭐 기회발전 특구 걸어놓고 더 확대시키고 금액은 2배로 올리고 심지어는 무제한으로 상속세를 빼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상속세라고 하는 이 세금이 가진 특징, 평생에 한 번 내야 되는 이 세금을 한 번에 빨리 털어주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아마도 뜬금없이 야 이거 상속세를 뭐 이 기본 공제 금액을 높이자, 세율 낮추자. 이거는 시행령으로 전혀 할 수 없고 법률 개정상이기 때문에 민주당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여기에 매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민주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한 5억까지는 우리 중산층도 너무 과세 범위에 포함되니까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몇십 년 동안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해서 5억으로 지금 올리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건 사실 맞지 않다. 옛날에나 3, 40년 전에나 5천만 원을 지금
그 기본 공제는 5억 정도는 해줘야만이 증여나 상속을 갖다가 그 비과세하는 거는 그거는 뭐 맞는 얘기네. 그거에 저도 천착해 있었는데 예. 디테일은 그게 아니었구만요. 그 22년도 세법 개정안 나왔을 때 한번 이제 다시 기억을 돌려보시면 당시의 핵심 화두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느냐, 뭐 24로 낮추느냐, 아니면 그렇죠.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거 가지고 추경호 당시 부총리가 하루 종일이 아니라 내내 앵무새처럼 그것만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물산이 요거 몇 글자도 안 되고 조문도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단번에 뭐 세금을 거의 10조 가량을 빼줬죠. 그러니까 성동격서였어. 법인세 결국 그때 1% 깎긴 했죠. 그러니까 야당이 그렇죠. 하도 반대를 해서. 예. 그래서 그거 1%만 깎아준다 했는데 대기업도 그때 논았어요. 그때.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상속세 진짜 본료는 이게 5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을 5억으로 기본공제 높이는 거 이거 갖고 싸울 때가 아니라 이거죠. 밸류 오브 스케일업은 1,200억까지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 감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로 옮기면 무제한으로 해주겠다. 예. 그것도 매출액이 5천억 미만인 중견만 해주던 거를 이제는 매출액 기준도 없애주겠다. 예.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기서 몇 조가 빠질 건데 지금 그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올리네 만에 여기에 지금 헛발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도 역시 지난번처럼 국민의힘하고 정부에서 법률 개정상은 어차피 자기들이 못하는 건데 시행령 가지고 막 장난할 수 있는 요거는 감춰놓고 그리고 이상하게 포장해 놓은 거죠. 그래놓고 띄워놓기는 말씀하신 성동격서처럼 야 이거 상속세 5천만 원 5억으로 올려야 되는데 야 5억을 적고 한 8억 좀 할까? 좀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의 자산가들은 예전처럼 금덩이나 뭐 예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기업을 물려줍니다. 그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법인 형태로 어떻게든 자식들한테 이 상속을 해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법인이 조세 부담이 더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가업상속, 가업승계인데 이거를 더 넓히려고 하니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 그 반발을 포장을 시켜가지고 밸류업, 스케일업, 뭐 그 기회발전 특구 이런 데다 연결을 시켜놓으면 뭔가 그래도 좀 좋아 보이진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사실은 뒤에 시행령으로 어떻게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그리고 정부 여당이 해왔던 걸 보면 효과적으로 빼먹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